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스탠다드 차트드 비트코인 2028년까지 50만 달러 달성 100%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트드가 이 비트코인이 2028년까지 5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제프 캔드릭은 스탠다드 차트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총괄인데 지금 한 인터뷰에서 ETF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와 그리고 미정부의 셧다운 등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8년 50만 달러 목표는 100% 달성 가능하다라고 아주 확신에 찬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말 연말까지의 비트코인 목표가를 20만 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멀게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실현 가능한 수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있었던 급락은 단기 조정일 뿐이다 라고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강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이더리움은 디파이와 실물자산 토큰화 등 이 다양한 활용처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있고 전통 금융권도 점차 해당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월가에서 많이 지금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채택하고 활용하고 있는 기사들 여러 번 전달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토큰화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선호되는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오래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연말 목표가로 7,500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고 최근 몇 달간 이더가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 초과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의 본격화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ETF는 기관 진입의 대표적 형태로 향후 유입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헤지펀드 억만장자들도 들어왔다고 어제 기사로 또 전달해 드렸었죠. 기관의 진입들이 대부분 ETF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시장들이 열린 거고요. 기관의 진입이.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더 크게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점차 성숙해지면서 메이저 자산의 변동성은 낮아지고 중소형 종목은 여전히 리테일 중심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자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자산들, 가장 큰 자산들의 변동성은 앞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거대하게 들어오고요. 이 자금들이 계속해서 DCA로 들어오거든요. 이제 분할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떨어지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매수하고 오를 때도 매수하는데 대부분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면 이 방어적인 효과가 강하겠죠. 그리고 상승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중소형 종목은 여전히 리테일 중심으로 이제 개인 투자 중심으로 좀 남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기관 유입에 앞서서 개인 투자자가 선점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소형 코인 시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형 코인 시장은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고 실제 이제 상승 알트장이 제대로 와야지 이것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런 장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강제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샘슨모 비트코인 곧 0 하나 더 붙을 것 확신 붙들어라 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0.1에서 0.2 밀리언 달러, 10만에서 20만 달러 구간은 약한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샘슨모는 이번 사이클은 과거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금 등 다른 자산이 강세를 보이면서 확신이 약해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에서 50만 달러 구간에 도달하면 상승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50만에서 100만 달러 구간은 실제로 무엇을 위해 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확신이 더 생긴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비트코인이 뭐 100만 원일 때와 1000만 원일 때 그리고 지금 1억일 때 이 들어오는 자금들이 이제 달라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지금 1억이 넘으니까 이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전까지는 기관 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1000만 원일 때도 100만 원일 때도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더니 이제 1억이 넘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기관 자금이 있을 만한 또 사이즈가 된 거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총이 커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사이즈가 더 커질수록 더 크게 확신을 가지고 더 큰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는 겁니다. 이러한 단기 불확실성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샘슨모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정장의 흔들림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죠. 이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흔들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매도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죠. 금방 이제 자산이 쪼그라들어요. 이럴 때마다 매도를 하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시면서 자산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제 계속해서 매수해서 들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잘 하기는 힘들죠.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근 ETF 유입세 둔화와 매크로 불확실성 등 복합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 투자 중심의 강한 수급이 강한 지지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라무치 비트코인 금 따라가면 10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스카이 브릿지 캐피털의 창립자인 앤서니 스크라무치가 이 장기 보유자들이 10만 달러를 심리적 매도선으로 설정하고 매도에 나서면서 최근 조정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시장이 점차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년 전에 매수한 투자자 중 다수가 10만 달러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물량이 장기 기관 투자자들로 이동하는 전환기가 올 것이다 라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이미 이제 10만 달러 자체가 되기를 목표로 삼고 있었고 그 목표가가 이제 도달해 온 거죠. 그래서 그 물량이 이제 나오고 일부 출회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물량을 근데 이제 장기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단기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시장은 구조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개인 투자자들,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 10년 전에는 고래가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이때는 굉장히 적은 자금이었거든요. 근데 이 10년이 지나니까 엄청난 고래가 된 거예요. 이 투자자들도 이제 예전부터 원래 부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고래들은 10만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됐으니 자신들은 이제 수익을 실현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물량을 근데 시장에 던졌는데 이 받을 곳이 이제 장기 기관 투자자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장기 기관 투자자들은 그럼 바로 이걸 던질 것이냐? 당연히 아니죠. 이것도 여기에서 또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들고 가겠죠. 그러면 이 시장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제가 여러 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 번 기사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금과 비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금을. 그래서 금의 시가총액이 29조 달러에 달하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2.2조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비트코인이 금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개당 가격은 1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10배가 넘어야 되니까요. 최소 10배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100만 달러는 금방 넘게 되겠죠. 금을 만약 따라가게 된다면.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되며 이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죠. 아마 이걸 뭐 의문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토큰화되는 것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거, 이것은 정말 이제 무조건 가는 거거든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지금 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기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실제로 얼마나 쓰시나요? 실제 코인을 구매할 때나 쓰지 일상 거래에서 그렇게 많이 아직 안 쓰실 거예요. 생각보다 쓸 곳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이걸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니 이 시장은 완전히 초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확장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된다는 건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는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이 확장된다는 건 그 기반 코인들이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관심은 결국에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인 거죠. 이런 구조를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게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 기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실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코인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기관이 장기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더 많이 편입할 것이라고 스카라무치는 전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함께 가져올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10월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레버리지 과열을 해소하고 이 취약한 포지션을 정리하는 이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가 이제 청산이 됐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의 창립자 장펑자오도 비트코인 금 30조 달러 같이 추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인물들이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창립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의 30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 가치를 비트코인이 넘어설 것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1위,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8위입니다. 과연 이 대역전극이 일어날지 1위로 과연 등급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보시죠.
잭 말러스 비트코인 항상 상승, 희소성이 가격 올린다라는 기사예요. 스트라이크 창립자인 비트코인 기반 재무회사 21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잭 말러스가 비트코인이 항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1달러 미만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현재 6자릿수 자산이 됐고 속도는 다르지만 출시 이후 지속적인 상승 궤도를 유지해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라스는 이 블룸버그 마켓에 출연해 비트코인이 계속 가치를 높여갈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이 너무 높다고 보지만 말라스는 앞으로 수년간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1 캐피털도 유명하죠. 실제 이제 테더나 소프트뱅크 뭐 이런 자금들이 이제 들어와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 이 비트코인 매입에 전념하는 기업들이 희소한 공급을 고갈시킬 시점이 올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5년 된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여러 기업이 채택하면서 자산 공급에 급심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희소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희소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출렁거리는 것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들하고는 일시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출현돼서 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많아지는 것들의 추세와는 또 다릅니다. 이 가격의 단기적인 움직임과는 요건 좀 떨어져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라스는 이러한 단순한 수요 공급 경제학이 비트코인을 무기한으로 새로운 가격을 돌파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비트코인이 200배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코인베이스 CEO도 디지털 자산 투자의 늦은 시점이란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한 개라도 없는 전부를 살 필요는 없고 일부 몇 달러만이라도 보유를 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아예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낫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금 대비 바닥 신호 대전화 시작되나 앤서니 펌플리아노라는 기사고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 대비해서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이더리움 2025년 18,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핵심 네트워크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테더가 가장 많이 지금 발행이 됐는데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60%나 차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테더에서도 이더리움 기반이 대부분 1위에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테더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상당량을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의 거래량은 앞으로 수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 스테이킹 기능을 허용할 경우에 기관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2024년 중반 출시된 ETF는 규제 문제로 스테이킹이 제외됐지만 현재 친암호화폐 기조의 새 SEC 행정부는 이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킹이 가능해지게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주지 못하는 혜택을 이더리움 ETF는 스테이킹으로서 보상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매력이 생기는 거죠. 이더리움 현물 ETF는 우리가 이제 배당같이
기업에 배당을 주는 것처럼 들고만 있어도 배당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리고 뭐 비트마인 꾸준히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대량 매수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가격 지금 막 떨어지는 상황인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꺼리낌 없이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총 보유량만 지금 323만 6014이더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의 총 자산 134억 달러, 약 20조 원이나 20조 원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2.7%나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5%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절반 이상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에이코 홀딩스 지분 1억 1,900만 달러, 무담보 현금 2억 1,900만 달러도 보유를 하고 있고 BTC도 192 BTC를 들고 있고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디레버리지 이벤트로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했지만 슈퍼사이클을 예상하며 매수했다라고 이 톰리 비트마인 회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죠. 이더리움의 가격 등락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